항상 걱정 없는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내 연봉을 한 번에 샀지라도 걱정 없는 투자 방법은 뭘까요? 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 기업까지 들어있으면 더 불안하겠죠? 월급을 아껴서 투자한 액수가 아니라 그 정도 큰 액수를 한 번에 투자한다면 하루에 내 월급 이상의 액수가 움직이겠죠? 물론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치만 한 번에 이 정도 액수를 사는 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한 번에 매입하는 투자 의사결정은 매월 일정 액수를 사는 적립식 투자보다 훨씬 어려워요. 적립식 투자는 만약에 같은 종목을 살지라도 사는 시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결가도 분산되겠죠. 사실 모든 투자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시점의 가격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매입한 종목이 내가 투자한 시점과 종목을 실현시키는 시점의 변화를 사는 거예요. 만약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모든 투자는 변동성이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죠. 연봉 정도로 큰 액수를 투자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종목을 사야 되고, 만약에 내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해서 샀는데도 내가 산 종목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면 종목을 나눠 산 게 의미가 없겠죠. 큰 액수를 한 번에 사는 상황이라면 사는 종목끼리의 상관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상관도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목끼리 상관계수를 체크하는 것이 종목 간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통계 방법이에요. 상관도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싫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상관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라는 걸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뭐예요? 상관계수는 한 종목이 변화될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또는 다른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뤄볼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가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수 쿼트 전략을 섞어서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 번 더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상관계수는 방향성만 체크하는데요. 그 방향성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움직임의 크기까지 반영해서 패턴의 방향과 강도, 크기까지 동시에 다 반영시키려고 상관계수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상관계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함수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영상에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되는 종목의 상관계수와 수익률, MDD, 종목의 점수까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예, 봅시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최근 프로그램을 테스트 버전까지 만들었어요.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 버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사용해봐요. 예, 현재는 한국 모든 종목의 상관도, 수익률, MDD, 종목 점수, 그리고 기간별 배당 횟수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상관도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퀀트 전략과 ETF의 상관도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저희밖에 없어요. 저는 현재는 당분간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보는 AI, 블록체인, 전기자동차 관련 ETF를 함께 놓고 상관도를 체크해보면서 비중을 최적화시키고 있어요. 시청자님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비중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같이 볼까요? 예, 먼저 다 관심이 많으신 블록체인 관련된 걸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블록과 WGMI의 상관계수는 0.92예요. 그리고 하이브는 역시 이제 채굴 기업이에요. 채굴 기업 ETF예요. 0.86. 아이비트는 비트코인 현물이죠. ETHA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ETF예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전체에서 ETF에서 요 6개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LEGR은 블록체인하고 바로 연관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제 뭐 다국적 기업 이런 거, 글로벌 기업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나 뭐 IT나 이런 걸 다 포함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IBM, 뭐 비자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말하는 게 LEGR이에요. 이렇게 블록체인하고 그 아주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게 요 6개인데요. 요건 아예 진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뭐 채굴 기업이거나 혹은 아예 뭐 이건 블록체인으로 하는 사업,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이고요. 이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건, 그러니까 사실 뭐 1에서 0.75면 10중 8, 9죠. 그럼 8, 90%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이건요. 여기 데일리 리턴 가서 볼게요. 이게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비트코인이 24년도부터 25년 딱 1년이죠.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딱 1년 동안의 CAGR이 107%였어요. 근데 MDD도 27%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그래서 점수는 80점이었네요. 그리고 뭐 하이브는 이거 블록체인 채굴 기업 ETF라 그랬죠. 이것도 CAGR이 40%나 됐네요. 근데 이건 MDD는 훨씬 심했네요. 이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요. 이건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ETF로. 요거는 기준을 10년을 잡았기 때문에요. 10년 동안에 CAGR이 40%였고요. 근데 MDD는 98.5%는 99% 떨어졌던 적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블록이라는 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에요. 이런 관련된 기술 기업에 대한 걸 그것만 모아놓은 걸 그 블록이라는 ETF예요. 근데 블록 ETF도 뭐 CAGR이 21.28%였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뭐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IBM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정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코인베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상관계수가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LEGR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관계수에서. 그렇죠. 그리고 ETH는 이더리움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WGMI는 이건 채굴 기업이에요. 근데 이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CAGR이 22년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에 CAGR이 마이너스 6%네요. 근데 심지어 MDD는 86%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이제 배당을 보면요. 블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은 이제 뭐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나 IBM, 뭐 스퀘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이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10년 동안 6번이 나왔고 4.11%가 나왔네요. 많이 나왔을 때는 2021년에는 15%까지 나온 적도 있네요. 종가 대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배당을 안 줘요. 뭐 이더리움 당연히 안 주겠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당연히 안 주죠. 이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주로 이제 2.71% 정도 줬네요. 이것도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IBM, 뭐 비자도 있어요, 뭐 마스터카드도 있고요. 이런 관련된 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줬네요. 그래서 총 28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를 쭉 볼까요? 여기에 보면 WGMI는요 채굴 기업이라고 했는데 2번을 줬네요. 몇 년 지금까지 35개월, 36개월 동안에 총 그 2번을 줬어요. 그래서 0.18%, 뭐 거의 안 준 거긴 한데 어쨌든 주긴 줬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WGIM은 뭐 상상을 초월했다고. MDD 82%, 그 다음에 CAGR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되게 그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걸 보시면 상황계수를 보면 2024년도부터 24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 기간이 이렇게 길게 해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날짜를 보면요. 그러니까 ETHA,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가요. 24년도 7월 23일 날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끼리의 그 상황계수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최근에 된 거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전체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 비트코인 관련된 거가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8, 9, 10, 11, 12, 1 5개월밖에 안 돼요. 5개월 동안 상관계수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5년, 뭐 짧게는 5년, 그래도 10년은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산업이 속도가 빨라져서 5년이면 된다는 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10년은 봐야지 그 상관계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것도 퀀트 전략끼리의 그 주가 흐름을 놓은 상관계수를 그래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실 5개월 동안 상관계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믿는 만큼만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항상 블록체인 기술 기업, 채굴 기업, ETF,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로 이동평균선과 모멘텀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티커를 보면 블록체인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채굴 기업 ETF,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상관계수가 너무 비슷하게 나왔죠. 때문에 본인이 정한 일정 비율대로 각각 ETF의 이동평균선 및 기간 가중별 모멘텀으로 항상 좋은 티커를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리밸런싱 해주면 돼요. 이 부분이 저희가 ETF 자동 리밸런싱 서비스를 여러분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비트코인 관련 기업을 넣을 거면 여기서 모멘텀이나 혹은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채우고,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블록체인 관련된 ETF만큼만 여기서 모멘텀 좋은 순서대로 변경하고 혹은 숏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짧았던 블록체인을 제외한 기업의 상관계수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계좌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개별주가 아닌 ETF나 퀀트 전략의 상관계수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면 해당 종목을 비교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 간 상관계수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개별주는 주가지수와 매우 비슷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개별주도 오르고 시장이 내리면 개별주도 내리는 정도의 상관성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 정도 상관계수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를 가능성 있는 전략이나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개별주를 숏 퀀트 전략으로 만들고 여기에 롱 퀀트 전략과 추가 ETF를 추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퀀트로 만든 개별주 숏 포지션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숏 포지션을 조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지만 잘 만들어진 롱 포지션 전략으로 구성된 종목은 특히 더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ETF는 변동성을 더 줄여주고 지속적으로 내 계좌를 성장시켜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FD를 활용해서 변동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만들어진 퀀트 전략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롱 포지션은 당연히 더 강하게 상승하고 숏 포지션 전략도 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서 롱숏 전략이 다 성공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저는 1, 2주 전 미국 시장이 강세였던 시기에도 제 포지션 종목 35개 중 31개가 하락해서 89%의 숏 포지션 진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던 종목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사실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청산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여드리자면 이때가 한 2주 전 자료입니다. 여기 날짜도 써놨죠. 1월 14일 날 아마 캡처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아주 드문 상황이에요. 사실 퀀트 전략은 확률에 기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기간 동안 계좌가 크게 성장합니다. 시장이 상승해서 당연히 롱 퀀트 전략은 수익이 나고 숏 퀀트 전략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죠. 신나는 상황이긴 했죠. 이 화면이 제가 퀀트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아까 여러 계좌의 숏 포지션 계좌를 보였다시피 이 화면 상황을 다 보시면 계좌를 많이 운영했던 이유를 아실 거예요. CFD 계좌는 실제로 제가 포지션을 진입할 때 100%의 돈을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금만 내고 그 증거금률만큼 내 계좌에 증거금이 잡히고요. 증권사의 돈을 사용해서 롱이나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여기서요. 다우를 보시면요. DOW 그렇죠. 다우라는 숏 포지션 종목을 보면요. 실제로 89%잖아요. 89%의 잔고 목표 대비 89%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 리밸런싱이 야 22주를 더 팔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2주를 더 팔고 너가 지금 갖고 있던 것 70주는 30일 전에 산 거고 115주는 90일 전에 샀대 이런 뜻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가 다우 종목이 어디 있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요. 여기에 가서 해외를 놓고 여기 다우 있네요. 여기에서 다우를 보면요. 다우가 이렇게 유진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매도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11%, 그 다음에 14%가 나고 있네요. 다우에서. 그러니까 다우에서 숏 포지션으로 이익이 났다는 소리는요. 이게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43달러, 45달러의 매도를 미리 숏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현재가가 39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오늘 단가일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보면 내가 그럼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DOW를 보면요. 숏 포지션이 지금 이게 증권사별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숏 포지션이니까 하이 투자증권, 지금 IM 투자증권이죠. IM 투자증권의 증거금률 40%로 금융 비용이 보면 마이너스 1.4%네요. 그러니까 대신 매도를 대신 쳤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오히려 저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큰 돈은 아니죠. 1년에 내가 이거를 숏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이제 이자율로 오히려 1.43%를 준다는 거예요. 소용없죠. 근데 올라가 버리면 전 손실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다우 종목을 한번 보면요. 다우 종목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퀀트 전략 이 두 가지에서 오늘 날짜네요. 예, 어제 날짜네. 어제랑 둘 다 오늘 새벽이니까 지금 오늘 날짜로
두 가지 퀀트 전략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이렇게 스크리닝이 돼 있고 이거는 1월 4일부터 이렇게 스크리닝이 돼 있네요. 요거를 근거로 저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종목마다 증거금률이나 롱숏 포지션의 이자율이 달라요. 특히 숏 포지션 잡을 때는 증권사에 따라서 종목보다 차익률이 모든 증권사가 다 달라요. 모든 종목마다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 유지 비용을 위해서 다양한 증권사를 자동으로 스크리닝해서 CFD 종목별로 CFD의 조건이 가장 유리한 증권사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좌가 많은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제 종합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증권사를 찾아서 추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추가 매도 혹은 초기 매도겠죠.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확대해서 캡처했습니다. 애플 AAPL 예를 다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다양한 증권사에서 제가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으로 들어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CFD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퀀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퀀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롱숏 전략을 거래하고 리밸런싱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전략과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퀀트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주 숏을 하려면 CFD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일반 투자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CFD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주 숏 퀀트 전략 그리고 숏 퀀트 전략을 만드는 법까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까지 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영상을 추가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상장일이 짧은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상장된 블록체인 관련 기업 블록 ETF와 엔비디아, 로봇기술, AI ETF 함께 상관도를 체크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상관 개수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만 23개네요. 이것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면 이번 영상은 영화 길이가 돼버릴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곧 2차로 최근에 상장된 블록체인 티커를 제외하고 상관계수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 설계를 할 때 상관계수를 항상 체크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 찍은 내용의 블록체인 종목과 다른 종목과의 짧은 상관계수표를 추가로 원달러, 환율, 달러지수, 한국지수, 미국 주요 ETF 간의 월별 상관계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해당 보고서는 고정 댓글에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한 티퍼 프로그램 서비스도 런칭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타작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